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성유체를 할 거고요. 점성유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층 위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여전히 배를 간략하게 표현한 랭킨 오버를 갖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랭킨 오버에서 여기는 압력이 높고 여기는 압력이 낮고 여기는 압력이 다시 높아지죠. 점성이 있다고 해도 막 배는 기본적으로 설계가 유선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찰로 인해서 막 얘가 여기랑 여기랑 엄청 크게 차이가 나고 그 정도까지는 안 가요. 어느 정도는 회복이 돼요, 뒤에서. 그렇게 했을 때 보시죠.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유동이 쉽게 흐르겠죠. 유동이 쉽게 흐르는 데는 유동이 가속이 된다는 뜻이에요. 유동이 가속이 되면은 경계층이 그만큼 얇아집니다. 경계층이 아예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마찰로 인해서 에너지를 잃고 있고, 그러니까 평판에 비해서 압력 구배가 없는 평판에 비해서 얇다는 거지 정말로 0이 된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얇아요.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압력이 높은 데로 흐르니까 안 좋죠. 경계층이 막 두꺼워질 거예요. 되게 극단적으로 그린 거예요. 이 정도 두께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배 중간을 기점으로 앞과 뒤에 경계층 양상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유동을 끝났어요. 배가 끝났어요. 그럼 뒤에가 그냥 느려진 애가 그대로 뒤로 나가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경계층이라고 하고 여기는 우리가 저번 복습 때 웨이크라고 배웠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점성에서는 얘가 커요, 얘가 커요? 얘가 크죠. 좀 줄어요. 점성 유체에서는 아주 엄청나게는 아니지만 차이가 확 나게 보입시다. 그렇게 했을 때 조파 저항 입장에서 보자면은 아까 수면파를 만들 때 누가 더 영향이 크겠어요? 압력 높은 애가 주위로 물기둥을 높게 만드니까 파고가 커지죠. 그래서 선수 쪽은 점성 영향을 덜 받는 선수 쪽이 주위 파도를 만드는 데 영향을 많이 줘요. 선미 쪽은 파도를 만들기보다 역압력 구배에서 경계층이 두꺼워지고 혹시 뭔가 잘못되면 박리가 일어나고 그런 문제들이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경계층이 덜 발달된 데는 우리가 포텐셜 관련해서 해석을 하고요. 경계층 뒷부분은 점성 관련해서 이해를 하면은 참 좋겠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여기는 압력이 높고 여기는 압력이 낮으니까 달람벨의 역설에 의해서 실제로는 앞에서 뒤로 압력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저항 성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순전히 마찰로 인해서 마찰 저항은 표면에 평행한 성분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정확히는 표면에 평행한 성분이랑 X방향이랑 내적을 한 거겠죠. 그 다음에 압력 저항은 표면에 수직인 성분을 가지고 X방향 성분이랑 내적을 한 거죠. 단위 벡터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뚱뚱한 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형상이 나오는데 이제 결국에는 배가 뚱뚱하면은 여기 좌우 폭이 커질 거잖아요. 좌우 폭이 커지면은 그만큼 압력 저항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는 범위가 넓어지죠. 그러니까 뚱뚱한 배일수록 압력 저항이 영향이 커지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추력에 대해서 하는데
추력이라는 거는 물체를 앞으로 미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저항의 반대말이겠죠. 그러면은 배가 저항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앞으로 가냐? 뒤에서 프로펠러가 추력을 주기 때문이겠죠. 프로펠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뒤에 방향타가 있고 프로펠러. 제가 아마 개론 수업 들은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배는 전통적으로 오른쪽이 앞으로 가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는 저항이 걸려요. 얘가 반대로 추력을 뽑아주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프로펠러가 되게 선박의 추진기가 스크류 프로펠러라고 해서 선풍기 날개랑 똑같아요. 생긴 것만 반대인데 그런 애를 쓰죠. 그러면 추력을 어떻게 만들까라고 했을 때 제일 쉬운 설명은 추진기가 물을 뒤로 미는 데 대한 반작용이야 라는 거예요. 그럼 추진기가 물을 뒤로 밀어요, 진짜로. 근데 뒤로 어떻게 밀까요? 뭐 그냥 스크류니까 걔가 돌면서 이렇게 뒤로 민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이라는 거는 그렇게 딱 밀면 밀린 만큼 가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프로펠러 날개가 이런 식으로 단면이 생겼고요. 이렇게. 예. 여러분들 그 유체역학 책에서 뒤쪽에 보면 13장인가? 뭐 하여튼 그 뒤쪽에 보면은 유체 기계라는 게 나오거든요. 원래 거기서 다루는 컨셉인데 이제 날개가 이렇게 있으면 날개가 회전을 했다고 쳐요. 날개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날개가 위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배가 앞으로 갈 때 유속 있죠. 그러니까 날개가 회전 이쪽에서 아래로서 지금 아래에서 위로 날개가 이렇게 회전하는 속도가 있고 배가 앞으로 갈 때 유속이 뒤로 미는 거잖아요. 이렇게 쓰면 큰일 나겠다. 날개가 움직이는 것만 갖고 합시다. 날개는 앞으로 가겠죠. 배가 앞으로 가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날개가. 밖에서 여러분들이 보자면은 배에 탄 여러분이 아니라 밖에서 본 여러분이 프로펠러 날개를 보면은 날개는 이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럼 날개 입장에서는 유동이 반대 방향으로 오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럼 유동이 이렇게 올 때 날개는 어떤 힘을 만들어요? 우리가 배운 대로 유동 방향으로 드랙을 뽑고 그 다음에 유동의 수직인 방향으로 리프트를 뽑아요. 근데 대개 날개에서 드랙보다 리프트가 훨씬 크거든요. 리프트만 놓고 보자면은 이렇게 되는데 배 진행 방향은 아까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힘 성분 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날개를 돌리는데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 걸리는 힘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날개를 일정한 속도로 돌리기 위해 필요한 토크를 형성하는 데 들어가는 힘 성분이고, 얘는 뭐가 돼요? 배를 앞으로 미는 진짜 추력이 되는 거예요. 얘가 추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 추진기의 날개가 이렇게 굽어진 형상인데 얘가 자기 회전 속도랑 전진 속도 때문에 받음각을 가지고 유동을 받아요. 그럼 그 유동을 받았을 때 리프트가 크게 형성이 되고 그 리프트를 축 방향이랑 축 회전 방향이랑 두 가지로 성분 분해를 했을 때 축 방향만 다 더하면은 그게 프로펠러가 앞으로 미는 추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여기 나온 얘기고요.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은 그러면 배 전진 속도가 작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배 전진 속도가 작을 때는 얘만 있겠죠. 그러니까 유동이 이쪽에서 내려와요. 그러면 날개에 대해서 받음각이 아까는 이쪽에서 들어왔는데 지금 이쪽에서 들어오니까 날개의 받음각이 커진 느낌이 들죠. 알파라고 쓰죠, 우리가. 그러니까 받음각이 커졌기 때문에 더 큰 힘을 만들어요. 더 큰 양력을 만들 거 아니에요. 다만 문제가 더 큰 양력을 만드는데 그만큼 토크도 크게 들어간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배가 전진을 할수록 프로펠러가 만드는 양력엔 아니면 추력의 크기는 줄어든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그림만 그려놓고 봤을 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업 자료에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프로펠러 날개가 아까 이렇게 생겨서 유동이 이쪽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2차원 날개에 대해서 흡입면, 압력면이란 말을 배웠을 거예요. 얘가 실제로 양력을 이쪽으로 만들기 때문에 여기가 압력이
높죠. 여기는 압력이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가 이쪽으로 밀리겠죠. 그 다음에 유동은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는 거고 휘어서. 왜 휘겠어요? 여기 압력이 낮으니까 그쪽으로 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을 때 프로펠러, 여러분들이 밖에서 보면 프로펠러 앞쪽에 압력이 낮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프로펠러 앞쪽이. 그러니까 원래는 프로펠러 없이도 프로펠러 없이는 랭킨 오버 끝쪽이라 압력이 좀 회복되는 애였는데 쓸데없이 프로펠러를 달아버리니까 프로펠러 앞쪽의 압력이 프로펠러 때문에 낮아졌어요. 그럼 낮아진 압력 때문에 앞쪽의 압력, 원래 압력 높았잖아요. 여기는 정체압이라. 앞뒤 압력 차이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프로펠러를 다는 걸로 인해서 배의 저항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프로펠러가 추력을 만드니까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이제 프로펠러를 달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배를 설계를 할 때 배 뒤에 프로펠러가 달리면은 배 자체의 저항은 커지는구나 라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방향타인데요. 러더라고 씁니다. 이거는 저항 추진이랑은 거의 상관없어요. 근데 유체 문제니까. 방향타는 어디 달리냐면 배 추진기 뒤에 달려요. 왜 추진기 뒤에 달리냐면은 우리가 날개가 받는 리프트 얘기할 때 리프트 이런 식으로 해석했었죠. 그 11장에서 날개가 받는 리프트 이런 식으로 해석했는데 세타는 뭐냐면은 러더를 우리가 꺾는 각도예요. 배 뒤에 있는 러더를 몇 도를 트냐에 대한 문제예요. 뭐 많이 틀면 좋겠지만 무작정 많이 틀 수는 없어요. 한계가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L은 날개 러더의 길인데 배 방향타도 무작정 뒤로 뺄 수 없거든요. 배 뒤보다 많이 나가면 좀 그렇잖아요. 실제 배 선체보다. 그러니까 길이 한계가 있어요. 그럼 뭐가 이제 증가하면 좋겠어요? 방향타를 지나는 유동 속도가 증가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프로펠러 뒤에서는 유동이 가속이 되니까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빠른 유동을 방향타가 받으면은 방향타가 발생하는 양력이 커지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동력학에서 배웠겠지만 배가 있고 뒤쪽에 방향타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가 무게중심이에요. CG라고 하면 되겠죠. 안 그래도 방향타까지의 모멘트 암이 길어져요. 방향타는 배 중앙에서 멀리 달려 있을수록 모멘트 암이 커지기 때문에 배를 돌리는 모멘트가 증가를 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얘가 발생하는 F까지 증가를 하면은 모멘트가 결국에는 R 크로스 F잖아요. 외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얘는 배에서 최대한 밀어내서 배 앞이나 제일 뒤로 가면 참 좋은데 추가로 걔가 만들어내는 양력도 커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양력은 어떻게 키워요?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온다 했잖아요. 근데 방향타를 뭐 길이를 무작정 키울 수는 없고 각도야 우리가 무작정 키울 수는 없는데 그럼 속도를 좀 키워볼까? 주위 유동 속도를 어떻게 했어요? 프로펠러 뒤에 달면은 가속돼서 좀 빠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방향타가 움직인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 다만 방향타도 표면은 있기 때문에 주위에 마찰로 인한 저항은 항상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방향타도 작동을 안 할 때는 저항체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석도 필요하다라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 실제 저항 추진을 배울 때 나오죠. 그래서 이번 내용에서는 선박 주위 유동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그냥 여러분들이 복습했던 수준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제 본 수업에서는 뭐 얘는 어떻고 저는 어떻고 하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짚으면서 들어갈 건데 거기서 다룬 내용이 여기서 얘기했던 것들을 좀 더 자세한 수식으로 표현하고 아니면은 뭐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큰 틀은 여기서 안 벗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항 추진 수업을 이제 앞으로 이 수업이 지금 4주차 거기 때문에 중간고사 끝나고 10주 정도 그동안 본 수업을 나갈 때는 여기서 다룬 내용들이 확실히 이해가 된 상태로 그 다음 것들은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쪽 그렇게 수업을 진행해 나갔으면 참 좋겠어요. 괜히 여기 있는 거 건너뛰고 본 수업 내용부터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따라가는 게 좀 더 벅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복습까지 여기까지 다 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중간고사를 추석 지나고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이 동영상을 혹시 내년에 재활용을 할 거면 중간고사 일정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2020년 한정입니다. 2020년 2학기 한정으로 추석 이후에 중간고사 2를 볼 건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유체역학 복습이랑 선박주의 유동에 대한 이런 설명 관련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준비들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